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중심 기동, 바로 척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고 허리야 해본 적 있으시죠? 왜 이 뻐근한 통증이 그렇게나 흔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 8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허리 통증, 그러니까 요통을 겪게 된다는 통계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라니, 그럼 분명히 뭔가 아주 흔한 원인이 있다는 거겠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익숙한 통증의 가장 흔한 범인,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척추입니다. 보시면 척추뼈라고 하는 여러 개의 뼈가 마치 탑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뼈랑 뼈 사이에는 충격을 싹 흡수해주는 추간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말랑말랑한 쿠션이 들어있죠. 바로 이 구조가 우리 몸을 딱 버티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사실 이 복잡한 뼈 구조 자체보다는 그 주변 근육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끙 하고 잘못 들 때, 그때 근육이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단순 근육 염좌인 경우가 제일 많대요. 어때요? 생각보다 원인은 꽤 단순하죠? 이 근육 통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갑자기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오는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 이게 바로 급성 염좌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계속 부담이 쌓여서 둔하고 뻐근하게 아픈 거, 이건 만성 염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번에 쾅 하고 큰 충격을 받았냐, 아니면 꾸준히 톡톡 작은 스트레스를 받았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근육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뼈, 그러니까 척추 구조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와,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아주 곧게 쭉 뻗은 건강한 척추고요. 오른쪽은 마치 S자처럼 휘어버렸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척추측만증. 이름 그대로 척추가 정상적인 커브가 아니라 옆으로 휘는 변형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키가 막 쑥쑥 자라는 사춘기 무렵에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좀 짚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드문 병이 아니에요. 인구의 2에서 4% 정도가 겪고 있고요. 특히 여성에게 3배에서 5배나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척추가 휘어진 각도로 50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자세가 삐뚤어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갈비뼈 안쪽에 있는 폐를 압박해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만곡이 아주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에 금속으로 된 막대랑 나사를 넣어서 강제로 펴고 그대로 굳히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변형을 바로잡고 더 위험한 합병증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 자, 이제 척추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뼈의 구조가 아니라 뼈 조직 그 자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아주 흥미로운 질환을 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리가 바깥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뼈 속에서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외부 신호인 거죠. 도대체 이분 뼈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뼈 구조가 완전히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변해 있죠. 이게 바로 파제트병이라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요, 낡은 뼈를 부수고 새 뼈를 만드는 리모델링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약하게 변하는 병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설계도 한 장 없이 건설인부들이 한쪽에서는 벽을 막 부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제멋대로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건설 현장 같은 거죠. 그 결과물이 제대로 된 건물일 리가 없잖아요? 약하고 불안정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파제병에 걸린 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병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여러 단서가 있지만 의사들이 주목하는 핵심 단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혈액 검사에서 ALP라는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 ALP 수치가 올랐다는 건 뼈를 부수고 만드는 리모델링 과정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과열돼서 폭주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척추랑 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척추를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한 일상 속 습관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률이라고 생각하고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건 들 때 허리 푹 숙이지 마시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힘으로 드는 겁니다. 둘째, 앉을 때 푹 꺼지는 소파보다는 허리를 딱 받쳐주는 의자를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잘 때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켜주는 좀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척추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복부랑 등 근육은요, 척추를 꽉 감싸주는 천연 코르셋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나 엉덩이 들기 같은 운동으로 이 코르셋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유연성입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통증이 생기기 정말 쉽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는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허리 주변의 긴장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척추는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척추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